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예가 보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뉴스라기보다는 마치 보이지 않는 새로운 냉전, 그러니까 양자 패권 경쟁의 그 한복판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핵심 전장이 놀랍게도 작은 유럽 국가 슬로바키아입니다. 바로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의 자회사가 슬로바키아 최초의 국가 양자 통신망을 구축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프로젝트 하나가 어떻게 유럽 대륙 전체의 디지털 주거를 향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고 또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어떤 교묘한 전략으로 미래 인터넷의 표준을 장악하려 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이 자료에 유로퀴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유럽 양자 통신 인프라. 이름부터가 굉장히 거창한데 이게 대체 어떤 계획인가요? 네, 그 이름처럼 정말 거창한 계획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연합 전체를요, 양자 기술로 짠 그물망처럼 아주 촘촘하게 엮어서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통신망을 만들겠다. 이런 원대한 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통신망이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등장할 게 거의 확실한 그 막강한 양자 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의 핵심 데이터와 통신을 지키겠다. 일종의 디지털 방패 프로젝트인 거죠. 디지털 방패라. 와, 표현이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슬로바키아의 프로젝트, 그 SQCI라는 건 그 거대한 방패를 만드는 첫 번째 조각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럽 전체에 통일된 양자 안보 체계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벽돌 하나를 아주 단단하게 쌓아 올린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아, 선도적인 사례. 네, 다른 EU 회원국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의 청사진, 그러니까 본보기를 제시한 셈이죠. 그런데요, 자료를 보면 이 통신망에 연결하는 곳들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가안보국 시설, 이런 4개의 국가 핵심 거점부터 연결한다고요? 왜 하필 이런 곳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가장 중요한 보물부터 금고에 넣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부터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도둑,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가진 해커는 지금 우리가 쓰는 자물쇠를 그냥 종이장처럼 무력화시킬 거거든요. 종이장처럼이요? 네. 현재 암호 체계라는 게 사실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에 기반을 두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걸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버릴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모든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정부 기밀문서 같은 것들이 언젠가는 전부 다 그냥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와, 이거 거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요? 네, 바로 그 언젠가를 지금부터 대비하는 겁니다.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학 후 해독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수학 후 해독이요? 네, harvest now, decrypt later. 그러니까 해커들이 지금 당장은 암호를 풀 능력이 없어도요. 일단 암호화된 데이터를 모조리 훔쳐서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아, 일단 훔쳐놓고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그때 가서 창고문을 열듯이 한꺼번에 다 열어본다는 개념이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외교 기밀이나 국방 전략 같은 것들이 오가는 핵심 기관들만큼은 미래의 기술로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양자 내성 금고에 지금 당장 넣어야 하는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이 보이지 않는 미래 전쟁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방어막을 친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국가 안보 차원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방어막을 구축하는 플레이어가 바로 미국 기업인 아이온큐라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서 슬로바키아까지 유럽 곳곳에 지금 발을 들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아이온큐가 아주 영리한 양손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양손 게임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온큐를 굉장히 화려한 양자 컴퓨터로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온 트랩 방식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용히 미래 인터넷의 전체판을 장악할 양자 배관을 깔고 있는 겁니다.
양자 배관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두뇌를 만들어도요, 그 컴퓨터들이 서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통신망, 다시 말해 양자 인터넷이라는 신경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아, 그렇죠.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유럽에 바로 그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해주면서 자사의 기술을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직접 건설하는 것과 같은 전략인 거죠. 우와, 고속도로를 직접 간다. 이건 정말 거대한 전략인데요. 네. 제네바의 양자통신망, 이탈리아의 Q 얼라이언스라는 협력체, 그리고 영국의 EMEA 본부, 마지막으로 이번 슬로바키아 프로젝트까지 이 모든 게 그 고속도로망을 유럽 전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건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 보면 좀 찜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민감한 국가 안보 인프라를 결국 미국 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 종속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EU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아이온큐가 더 영리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자회사인 스위스의 IDQ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같은 현지의 아주 권위 있는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아,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한 미국 기업이 아니라 유럽의 기술 주권 확립을 돕는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구축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협력의 틀을 먼저 제시해서 그런 우려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버리는 아주 노련한 전략이죠. 뭐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QKD, 양자키 분배 기술 말입니다.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 몇 번을 들어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이게 양자역학의 가장 기묘하고도 또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를 이용하는 건데요. 바로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상태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관측하는 행위가 상태를 바꾼다. 네, 이게 좀 어려우니까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섬세한 비눗방울에다가 비밀 메시지를 적어서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비눗방울에요. 만약 중간에 누군가 그 비눗방울을 몰래 훔쳐보려고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모양이 완전히 일그러지겠죠. 원래 상태로는 절대 못 돌아갈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양자 상태의 정보가 딱 그 비눗방울 같아요. 누군가 정보를 훔쳐보려는 관측을 시도하는 순간 양자 상태가 물리 법칙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아, 훔쳐보는 순간 망가지는군요. 그렇죠. 그럼 정보를 받는 쪽에서는 그걸 보고 바로 아, 중간에 누군가 엿봤구나. 이 암호키는 폐기해야겠다고 즉시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도둑이 담벼락을 넘으려고 발을 딛는 그 순간 담벼락 전체가 무너지면서 아주 요란한 경보를 울리는 셈입니다. 암호키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물리 법칙으로 지키는 거예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정말 완벽한 보안 기술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PQC라는 또 다른 기술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 완벽해 보이는 QKD 기술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비눗방울 비유를 계속 이어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눗방울이 완벽하게 메시지를 지켜주지만 너무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겠죠? 아, 그렇죠. 가다가 바람에 터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QKD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신호가 광섬유를 통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안정적으로 보내기가 어렵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혹은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PQC, 즉 양자내성 암호라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 PQC는 QKD와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물리 법칙이 아니라 미래의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수학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암호입니다. 아, 이건 소프트웨어 방식이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인터넷망과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확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럼 이 둘의 역할을 어떻게 나눈 건가요? 들어보니까 장단점이 명확해서 마치 역할 분담을 하는 특수부대 같은 느낌인데요. 그 표현도 아주 적절하네요. 집안 보안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국가 간 연결처럼 아주 먼 거리를 지켜야 하는 집의 외곽 담벼락은 PQC라는 튼튼한 자물쇠로 거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이라 어디든 설치하기가 편하니까요. 네네. 담벼락은 PQC로.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주변처럼 정말 중요한 집안의 금고는 QKD 기술을 쓰는 겁니다. 누군가 만지기만 해도 경보가 울리는 그런 특수 금고인 셈이죠. 아, 이렇게 물리적 보안과 소프트웨어적 보안을 결합해서 여러 겹의 다층적인 방어막을 치는 것,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탄탄하게 설계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텐데요. 자료를 보면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주역으로 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물리학 연구소 IPSAS라는 곳이 언급됩니다. 이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진짜 주인은 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표현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IPSAS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뿌리, 그러니까 원천 레시피를 제공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 레시피요? 네, 무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자 기술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아주 저력 있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양자 클로닝이나 양자 비밀 공유 같은 사실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그런 이론들을 주로 논문으로만 발표해왔죠. 아,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지만 현실 세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들의 연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수십 년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론적인 지식이 국가안보통신망이라는 실제 결과물로 구현이 된 거죠. 와, 이건 그야말로 이론과 현실이 만나는 아주 극적인 승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자들 입장에서는 평생의 연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아주 의미 있는 기술 실증의 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IPSAS 같은 학술기관이 레시피를 제공했다면 아이온큐는 그걸 상업화해서 실제 요리를 근사하게 만들어낸 인류 셰프인 셈이군요. 결국 이 둘의 파트너십이 성공의 핵심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파트너십을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큐트데스크라는 국립양자기술 허브센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큐트데스크. 네, 이 센터의 지원이 있었다는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 기업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미래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 연구의 일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기술을 수입해서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고 또 새로운 기술을 계속 시험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하나 독특했던 점이 생각났습니다. 양자 파빌리온이라는 연구시설을 이 통신망에 직접 연결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연구와 안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보통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은 상용화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요, 연구소에서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그걸 즉시 실제 국가 보안 인프라에 연결해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실전 테스트가 가능한 거네요. 네. 연구 성과가 곧바로 실용화로 이어지고 또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연구에 피드백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연구가 서랍 속에서 잠자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비즈니스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기술, 학술적인 의미는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온큐라는 이 기업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우선 가장 확실한 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성공 사례, 즉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레퍼런스? 네. 그것도 아주 강력한 B2G,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레퍼런스죠. 이제 다른 EU 회원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영업을 할 때 그냥 우리 기술이 좋습니다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한 국가의 심장부,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 안보시설을 잇는 통신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겁니다. 신뢰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양손 게임의 한 축이 이걸로 더 단단하게 강화된 셈이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온큐를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이 회사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아이온큐가 시장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진짜 큰 그림, 즉 양자 인터넷 시대를 향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양자 인터넷 시대. 네, 양자 컴퓨터라는 강력한 두뇌를 만드는 동시에 그 두뇌들을 안전하게 연결할 양자 네트워크라는 신경망까지 모두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종합 양자 기술 기업으로의 진화를 시장에 명확히 각인시킨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 그리고 이번 슬로바키아까지 이들의 글로벌 행보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아이온큐가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을 파는 기업을 넘어서요. 글로벌 양자 인프라의 표준을 만드는 스탠다드 세터가 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요? 네, 여러 국가의 자사의 기술과 아키텍처를 먼저 이식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번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그 시장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자, 모트를 구축하게 되니까요. 와, 오늘 슬로바키아의 양자 통신망 구축 사례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말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주권이라는 지정학적인 목표부터 QKD와 PQC를 결합한 아주 현실적인 기술,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를 현실로 만들어낸 학계의 노력,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서 미래 시장의 표준을 만들려는 아이온큐의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까지 정말 작은 프로젝트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또 EU처럼 권역별로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양자통신망이 구축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미래의 인터넷은 과연 지금과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미래의 인터넷?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과는 완전히 다른 이 새로운 양자 인터넷 시대의 지정학적인 질서 속에서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국가는 과연 어떤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